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수시전형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카데미 블로그에 게시된 칼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4개의 대학교는 모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수시 전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고 학생부 교과랑 논술 전형은 최저가 있는데 시립대만 유일하게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 요소 비율이 변경되었어요.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70%, 비교과 30%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교과 90%, 비교과 10%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비교과란 출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문계열의 경우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였는데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로 다소 완화되었죠. 그리고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701명에서 487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전형 요소 비율도 변경되었어요. 작년에는 논술 60%에 교과 20%, 비교과 20%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논술 70%에 교과 20%, 비교과 1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축소된 거죠. 그리고 논술 전형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역의 개수와 등급 합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탐구 영역의 반영 방법이 2과목 평균 반영에서 상위 1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중앙대의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이것도 학생부 종합이죠. 그리고 논술, 실기, 실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즉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게 가장 주된 전형이겠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 3개의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은 또 여러 개로 나뉘니까 이 2개,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앞서 봤듯이 학생부 교과 90%에 비교과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는 국수, 영, 사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90%, 진로 선택 과목은 1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무단 미인정 결석이 1일 이하면은 출결은 만점이라고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세계 영역 등급 합 7 이내이고 약학부 외 전체 자연계열은 세계 영역 등급 합 7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에 학교장 추천이라는 말은 전형명에 없지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해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학교장 추천 명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입니다.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5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이랑 면접 평가 방법은 봐주시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학생부 종합 탐구형 인재입니다. 앞서 본 다빈치형 인재와 마찬가지로 서류 100%를 평가하는데 그 대신 면접이 없어요. 앞서 본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2단계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괄 선발을 합니다. 2단계 없이. 탐구형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를 보면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출결 10%라고 했어요. 논술 평가 방법은 봐주시고,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면은 교과는 국영수사과 교과, 석차 등급 상위 5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거였죠. 그런데 논술 전형은 상위 5개 과목만 반영해요. 비교과는 마찬가지로 무단, 미인정 결석이 1일 이하이면은 만점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쟁률은 23.81대 1에서 22.24대 1로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은 소폭 상승했어요. 학생부 종합 다빈치 인재 전형의 경우 13.97에서 17.85대 1로,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 52.35에서 56.54대 1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를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약학부가 아무래도 가장 높겠죠. 61.8대 1이었고, 2등은 화학신소재 공학부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간호학과 인문계열과 일본어 문학과였고,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생명과학과, 낮았던 모집 단위는 도시계획 부동산학과가 되겠습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과학과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건축공학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의학부, 약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경쟁률이 높았고, 물리학과가 가장 경쟁률이 낮았어요. 2021학년도 입시 결과로 합격자 등급 컷을 예측해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등급 평균이 전체적으로 1.6에서 1.7등급으로 나타났고,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는 2점 초반대에서 중반대,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다빈치보다는 조금 낮게 2점 중반에서 후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합격 수기를 볼게요. 일반고 내신 1.86 등급으로 경제학과 학생부 종합 다빈치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나 활동을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내신이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곡선이었대요. 특히 수학 과목이 5등급까지로 떨어졌어서 수시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작 한 과목인데 수시를 포기하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 경시대에도 나가고 다음 학기에 수학을 다시 2등급까지로 올려서 만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시 한두 과목 등급이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덧붙여 체력이 진짜 중요하니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를 볼게요. 주요 변경 사항은 모집 인원이 변경된 거, 그리고 전형 방법이 변경된 건데, 작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100%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교과 및 비교과 70%의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경 사항은 학생부 종합 레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크게는 4개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모집 단위가 많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는 레오 르네상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이렇게 3개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전형명에 추천이라는 말은 없지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에요. 전형 요소는 아까 봤듯이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70%고 교과 종합평가가 30%인데요. 교과 종합평가는 여기 보시면은 학교 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약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성 평가를 하고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 탐구력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즉 학생부 교과랑 비교과는 정량 평가예요. 학생부 등급 평균, 그런 절대적인 수치를 보는 건데 교과 종합 평가는 정성 평가로 절대적인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학생부 종합 평가에서 하는 서류 평가랑 비슷한 그런 교과 성적과 관련된 역량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레오 르네상스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는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어요.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자소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합니다. 면접 평가 방법은 봐주시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를 반영하는데요. 이때 학생부 반영은 교과 70%, 비교과 30%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논술 평가 방법도 읽어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랑 경희대를 살펴봤는데 일단 이 두 대학의 공통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 출결을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외대 전형을 살펴보기 전에 경희대 전년도 입시 결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쟁률은 22.12에서 27.1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좀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를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사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물학과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조리서비스 경영학과였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약학과가 무려 43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은 한의학과 인문계열이 차지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지리학과 인문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로 1.2등급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태권도 학과, 프랑스어 학과, 일본어 학과, 한국어 학과가 되겠습니다. 다 2.45등급 정도인 거죠.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등급 중후반 정도는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레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의예과, 한의학과, 약학과, 치의학과가 되겠고 이러한 의대 계열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사회학과가 되겠습니다. 1.9등급이었어요.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글로벌 한국학과가 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아무래도 앞서 본 전형들과 교과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따라서 등급도 낮게 나타났어요. 가장 평균 등급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2.89등급 이렇게 나타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6등급의 응용물리학과였습니다. 그 다음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고 내신 2등급으로 한약학과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생기부는 25장으로 탄탄한 편이었으나 한약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기계공학을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서 모두 기계로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생기부 내용보다는 면접을 합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그 이유를 말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니 생기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면접이 없는 전형이라면 본인의 진로가 중간에 바뀐 이유를 면접에서 풀어낼 수 없으니 그걸 자소서에서 잘 풀어내야겠죠. 그 다음으로 한국외대를 볼게요. 주요 변경사항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비교과 반영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에서 면접평가의 비율이 30에서 40%로 늘었다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외대도 학교장 추천, 즉 교과 전형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장 추천, 학종 면접형, 학종 서류, 그리고 논술 이렇게 네 가지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장 추천형은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죠. 학생부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한국외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교과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랑 영어는 30이고 수학이랑 사회는 20%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이랑 과학을 30% 그리고 국어와 영어를 20%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면접형입니다.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접이 있다는 거죠. 1단계는 서류로만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40%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과 면접 평가 방법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외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소서가 없어요. 앞서 본 중앙대랑 경희대는 자소서가 있었죠. 자소서 제출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생기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형도 서류 100%를 평가하는데 자소서는 없습니다. 학생부만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없습니다. 그 다음 논술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있어요.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 영역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시 결과를 살펴볼게요. 합격자들의 수기를 통해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예측해 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등급 극초반대에서 중반대, 그리고 종합 전형은 1등급 초반대에서 2등급 중반대의 합격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를 보면 일반고 내신 1.5등급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 자신이 추가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최저를 맞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외대만의 특이한 교과 점수 산출법, 그리고 세 번째는 추합이 잘 도는 과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국영수사의 내신은 2.4등급이었는데 한국외대식으로 산출하면은 90점 이상이 모두 1등급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1.5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산 점수가 300점 만점에 293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처럼 직접 본인이 그 학교의 산출 방법을 따라 본인의 성적을 산출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립대를 보도록 할게요. 시립대의 주요 변경사항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논술 전형이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원화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부 전형 중에 모집 인원이 많은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4개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교장 추천제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8명 이내여야 되고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데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9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첫 번째 면접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40%가 있어요. 그런데 시립대는 특이한 게 자기소개서가 선택이에요.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본인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선택사항이라고 미제출하지 말고 당연히 제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형은 면접형과 달리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냥 2단계 없이 일괄 선발이에요.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없고 자기소개서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쟁률을 보면은 전체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는데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하락했어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상승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랑 낮았던 모집단위를 볼게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단위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물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국제관계학과,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조경학과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단위는 생명과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도시공학, 국제도시개발학 전공이었습니다. 그 다음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도 보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생명과학과가 3.14등급으로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교통공학과가 5.16등급으로 등급 평균 최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세무학과가 1.66등급, 컴퓨터과학부가 1.67등급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2.46등급의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종에서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1.82등급의 생명과학과,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4.88등급의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학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서울시립대에서 발표한 최종 등록자의 성적 현황을 통해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이 1등급 후반대로 나타났고 학종은 2등급 중반대에서 3등급 후반대까지 분포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논술 전형은 3등급 중후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할게요. 과학중점 일반고 내신 2.14등급으로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내신이 하얀 곡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본인이 합격한 요인으로 자신이 한 활동이 다양하게 많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과 시사에 맞는 탐구실험 대회에서 수상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고 내신 1.61등급으로 토목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봉사는 55시간만 채우고 상장 30개, 토목 관련 보고서 25개에 플러스 교육과정으로 고급 물리학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본인은 봉사 시간을 딱 기본만 채웠는데도 학종을 다 합격했다면서 후배들에게, 특히 공대라면은 봉사는 55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봉사할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4가지 대학을 살펴봤는데요. 중경외시 모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있었는데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없었던 학교는 시립대만 해당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4학교 모두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선택사항으로 두었고 중앙대, 경희대는 자소서가 필수 서류이고 한국외대는 자소서가 아예 폐지되어서 없습니다. 자세한 거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